네,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서울 강남에서 괴한의 습격을 당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한 23일 만에 또다시 정치인에 대한 이 폭력이 벌어졌죠. 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희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요. 스키병 혼자 있는 이 배현진 의원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넨 후에 이 폭행을 가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만나고 이제 맞는지 이걸 확인하고 나서 가격을 했다. 어제 피습 상황 우리 의원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저 뉴스 때문에 3번을 놀랐는데요. 네. 우선 배현진 의원 습격 때문에 놀랐고요. 네. 또 그 가해자가 네. 불과 15살 되는 중학생이라는 그렇게 확인이 사실에 돼 또 있습니다. 네. 놀랐고요. 그다음에 영상이 공개된 걸 보고 또 놀랐는데요. 쓰러져 있는 배 의원을 계속해서 가격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하여튼 놀랐는데 네. 천만다행으로 그렇게 중상은 아니, 좀 두고 봐야 알겠지만 중상은 아니신 것 같아서 다행이고 네. 빨리 쾌유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트라우마는 좀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근데 이제 예. 경찰이 저 범행 동기나 전모를 좀 신속하게 밝혔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제 신상 공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예. 왜냐하면 제가 예단하면 안 되지만 저 어린 중학생이 어떻게 배현진 의원님을 알아보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또 국회의원도 아니었는데 배현진 의원을 알아봤다는 것 그다음에 배 의원의 동선을 예. 확인하고 거기에 있었는지 하여튼 미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를 보면서 뭔가 조력자가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의구심이 자꾸 하게 되는 게 예. 좀 합리적인 의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습격을 당한 지 3주 만에 또 다시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뭐 정치 양극화, 정치 혐오가 극에 달한 이제 현재 상황이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팩트, 진상에서 그 중에서도 동기가 이제 나와야 될 텐데 예. 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정치적으로 뭐 증오범죄 아니면 여성 혐오 네, 아니면은 글쎄요 뭐 원한 그 아하. 개인적인 원한 네, 배현진 의원이냐라고 물어봤다는 걸로 봐서요.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정말 정신적인 문제든지 뭐 이런 것 정도의 하나일 텐데 예. 말씀하신 대로 15살 그러면은 누가 뒤에 또 배우가 있는지 그래서 팩트를 좀 정확하게 이번에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서 팩트를 조금이라도 흐트러뜨리면은 이것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은 뭐 경호가 굉장히 아주 엄하게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좀 다른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 나머지 정치인들 장 차관급들을 포함해서요 다 노출이 돼 있고 노출을 안 하면은 정치인 자격이 없다고 그러고 뭐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예. 이렇게 되면 이게 끝없이 또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네. 이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도 신경민 의원께서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저희 방송에서도 지금 인터넷상에서라든가 유튜브 이런 데서 아주 다양한 억측과 뭐 상상 이런 것들이 막 방송이 되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 경찰이 발표한 사항만 지금 전달해 드리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팩트가 나와야 되는 게 이게 중요한 상황인 것 같다는 얘기를 지금 지적해 주셨습니다. 10대 중학생 정치인을 상대로 폭력을 저질렀다? 이것도 좀 충격적인 부분이라고 양쪽에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너무 어리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너무 어리기 때문에 예. 이 범죄를 두고 뭐 증오 범죄다, 정치권에서 있는 혐오 범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애매하고요. 네, 네.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냥 어린 나이에 모방 범죄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까 예. 신 의원님 지적해
하시고 앵커도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네. 경찰에서 빨리 신속하게 이게 복잡할 거는 별로 없는 사안인 것 같아서 예. 빨리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여야 모두 이번 사안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있고요. 대응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4월 총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유권자들에게 정치인으로서는 다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너무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거 운동에 바로 영향을 줄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눈을 맞추고 손을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예. 이게 또 다른 사건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이번 선거 자체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네. 좀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이 되니까요. 일단 수사가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사를 확실하게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이 불거진 갈등, 이 봉합 수순으로 접어들었지만 아직 불씨는 남아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으로 지목됐던 이 김건희 여사 논란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사과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때 입장이랑 다르지 않은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요? 제가 드렸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 자신은 김 여사의 사과를 이야기한 적이 없다면서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 발 물러서면서 확전을 피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과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으나 예. 국민이 걱정할 대목이 있다. 또 국민 눈높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김건희 여사 사과를 언급했었던 김경률 비대위원의 이 거취 문제는 이제 변함이 없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이제 뭐 눈 오는 날 그 만남 두 분 간의 만남도 있었지만 예. 어쨌거나 지금 대통령실 쪽에서 네. 지금 변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직접은 아니더라도 대통령께서 뭔가 입장 표명을 할 것이다라는 게 나오니까 예.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그 뭐랄까요 원하는 거를 얻어낸 그런 상황이고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 문제도 없었던 걸로 되기 때문에 이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더 이거를 그 확대시킬 이유는 이제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네. 최근 며칠간의 여권 내 갈등, 뭐 봉합의 과정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선거라는 대사를 앞두고 8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비대위원장과 용산이 정면으로 부닥치는 것은 이건 초유의 사태고요. 네. 더 초유의 사태는 부딪힌 것을 솔직하게 비서실장이 와서 한 얘기를 비대위원장이 그냥 까버린 거예요. 이런 건 정말 처음입니다. 이거 해방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고 예. 다른 나라 정치사에서도 이런 경우는 드물거든요. 근데 이렇게 됨으로써 한동훈 위원장이 약간 우위에 서 있어요. 지금 키를 잡고 네. 앞장서서 가 있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이지만 이 지금 굉장히 민감한 김건희 세 글자나 사과나 뭐 법적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어떻게 지금 넘어가 보려고 그러는 여권의 의도가 그대로 갈지는 사실은 네.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또 뭐가 터져 나올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불안하죠. 이게 지금 머리로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일지 아니면은 갑자기 감정적 대응이 또 터져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예. 지금 뭐 미봉, 봉합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불안하다는 것이 제일 정확한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죠. 이 김경률 비대위원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야당을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접근컨대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역시 경제 사건에서 밝혀져야 할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자금의 흐름이 모두 다 밝혀졌습니다. 왜 이와 같이 명확한 사건들이 흐름들이 민주당만 가면 뿌얘지는지 흐릿해지는지 정쟁의 영역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네. 저 발언을 좀 들어보면요. 김건희 여사가 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김경률 비대위원. 어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꺼내 하면서 야당을 향해서 나를 세웠다. 이렇게 보기에 충분해 보였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렇게 보시는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명품백
사건하고 관련해서는 예. 김경률 비대위원이든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서 뭐 애초에 생각하고 요구했었던 것이 어느 정도 그 관철된 그 시점이기 때문에 예. 이제 이 특검법하고 관련해서는 또 1월 그 임시국회가 거의 이제 끝나갈 텐데 아마도 네. 그 여권에서는 명절, 설 명절 이전에 재표결에 들어가서 이걸 부결시키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이 특검법하고 관련해서는 이 가방 문제하고는 이제 다르게 접근을 하면서 이거는 야당 쪽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예. 들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좀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그 발언이었던 걸로 봅니다. 네. 근데 이런 발언들이 결국은 김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와도 연관되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세요? 거취를 뭐 지금을 매듭지는 건 좀 어려워 보이고요. 결국은 마포의 전략공천 문제하고 연결을 해서 자연스럽게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김경률 지금 위원도 일단은 거론을 하지 않고 주가 조작 사건도 거론으로 살짝 지금 포커스를 바꾸는 건데 결국은 지금 현재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백 사건은 두 개가 결합이 되면서 막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요. 예. 아무리 분리를 하려고 해도 분리가 될까요? 저는 분리되기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네. 결국 김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는 공천하고 연결시켜서 자연스럽게 가급적이면 이른 시일에 마포 공천을 매듭을 지으면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제일 좋은 시나리오고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고 적당한 시나리오라고 하시는 게 이제 마포를 공천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비대위원은 그만두는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전략 공천 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예. 이거 뭐 순서 완급 조절하는 것은 비대위원 내지는 국힘당 마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속도 조절이 가능할 겁니다. 네. 근데 저는 네. 생각이 조금 다른 예. 게 그 만약에 마포 을 지역이 전략 공천인 경우는 단수 공천인 거잖아요. 경선을 할 경우는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계속 비대위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문제가 되겠지만 예. 전략 공천으로 단수로 추천이 돼 버리면 비대위원을 계속 해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동훈 비대위원회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당이 집권 이후에 계속 오른쪽으로 너무 우경화된다는 그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존재 자체가 당을 총선 앞둔 당을 조금 중도 쪽으로 끌고 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네. 한동훈 비대위 차원에서는 조금 더 총선 조금 더 진행되는 데까지 김경률 비대위원을 거기다 앉혀두고 싶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김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글쎄요, 입장 표명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되는지 또 입장 표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고 있는지 이걸 좀 먼저 신경민 의원님께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입장 표명이라는 게 지금 현재 이 용산에서 기획하고 있는 것은 어떤 특정 언론과의 회견식 그러니까요.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거의 지금 결정이 되는 것처럼 보도들은 나오고 있죠. 근데 거기서는 일단 경위 설명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사과 문제하고 법적 처리 문제가 있는데 뭐 대개 보면 이런 사과를 본인이 직접 하면은 뭐 어떤 법적인 거에도 수용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본인이 하지 않고 대통령이 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 문제를 넣을지 안 넣을지는 이제 본인들이 결정할 일이기는 해요. 그러나 사과 문제는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조치 문제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 제2부속실 문제랄지 특별감찰관 문제랄지 뭐 이런 것들은 들어갈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국민들이 그걸 가지고 그래 됐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지 안 할지 문제인데요. 예. 야당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의 지금 여론의 추이로 봐서는 절대로 이게 만족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윤 대통령 입장에서 또 김 여사 입장에서는 이걸로 좀 끝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은 예. 그렇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네네네. 선거 때까지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시끄러울 것 같고요. 또 특검법 재표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 문제까지 얽히면서 저는 좀 예측이 힘들다고 봅니다. 끝낼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는 무슨 말을 해도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거를 공격 포인트로 잡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예. 민주당이 포인트를 잡는데 민주당 얘기가 이제 뭐 국민들한테 어필을 하지 않으면은 예. 이게 끝나겠죠. 그런데 네. 국민들의 지금 여론으로 봤을 때는 네. 국민들이 그래 잘 됐다, 알아들었다 이렇게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네. 제가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네, 게 이미 자락을 깔았죠. 민주당 쪽에서. 죄송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쪽에서 이거는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제 입장 표명이 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 이제 자락을 깐 건데요. 아마 민주당에서는 더 그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공격들을 또 감행을 할 텐데 네. 저는 그러면 국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과연 이제 민주당이 우호적일지는 좀 두고 봐야 되고요. 예. 제가 그 입장 표명을 앞둔 대통령실 쪽에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 예. 상황은 대통령 말씀이 메시지보다 어쩌면 메시지만큼이나 중요한 게 저는 태도라고 봐요. 태도나 분위기. 예,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해도 그 태도나 분위기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메시지 전달 효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반성과 사과의 느낌을 담아서 진솔하고 진정성 있게 말씀을 하시되 그 말씀하는 내용 가운데에는 몰카 공작이나 함정 취재 이 부분은 절대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그 대목은 당에서 이야기하면 되니까 예. 그 대통령 말씀에서는 그 부분은 빼고 그냥 그 죄송하게 됐다, 미숙했다. 그때는 아직 사저에 머무르던 때라 좀 경계심이 느슨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수 의원님,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민주당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어제 이 사실상 단독으로요 행정안전위를 열어서 이재명 대표 피스과 관련해서 경찰을 추궁을 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산용 나이프를 이렇게 갈아서 범행도구로 쓴 것과 과도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무능력합니까? 그 정도로 인지 능력이 없습니까? 의원님, 경찰 동료들이 굉장히 좀 자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비하성 그런 말씀을 의도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좀 일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좀 정정 또는 한번 이렇게 유감 표명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네,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경찰 수사의 의혹을 제기하다가 비하성 발언까지 해서 윤익은 경찰청장이 정정을 요구하는 모습까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지금 아까 배현진 그 비습 사건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 팩트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경찰이 팩트 부분에 있어서 80명에 가까운 수사본부를 차려놓고도 팩트 부분에 있어서는 시원하게 얘기를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경찰에 업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피습 이후에 서울대학병원 전원이랄지 헬기 이용이랄지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브리핑이랄지 예. 이런 면에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어요. 이건 이재명 대표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경찰도 별로 잘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그냥 애매모호하게 덮어버리고 법으로 피난처를 삼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경찰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경찰이 만약에 이것을 예. 조금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단독 범행이다라는 것을 부각을 시키면서 설명을 충분히 네. 해줬으면 오늘날 이렇게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대표 이 피스 관련해서 상임위 현안 질의가 이달만 벌써 5번째 하거든요. 일각에서는 총선 앞두고 민주당이 아까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 대표 피습 사건을 좀 정쟁화하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하면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의도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거는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민주당은 이 대표의 피습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수혜가 별로 없었다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득이 별로 없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냥 계속 정쟁화해서 끌고 가겠다는 생각인데 저는 국민들이 썩 좋게
평가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좀 네. 신경민 의원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이제 병립형 비례제 회귀 움직임에 또 소수 정당이 좀 반발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내용은 복잡하지만 결정적으로 제3지대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이게 중요한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그렇죠. 이게 위성정당 문제하고 걸려가지고 네. 21대는 위성정당으로 시작해서 지금도 위성정당 문제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걸 하여튼 이 문제를 지금 풀지 않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은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거 빨리 마무리 짓고요. 예. 지금 선거가 이제 70여 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다는 것은 양대 정당으로서는 좀 책임감을 느끼고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네, 제3지대 소식도 잠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위원장이 이제 인천 개항을에 나서라고 훈수를 뒀는데 이낙연 위원장 측에서는 좀 발끈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뭐 호남 출마까지는 권유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개항을 출마는요 너무 장난스럽고요. 이건 지금 신당을 하겠다는 취지가 어떻게 거대 양당 그리고 기득권의 타파인데 예. 이거 뭐 복수열전 영화 찍는 것처럼 드라마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낮춰버리면 예. 이건 좀 아무리 정치판이라고 그러지만 좀 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난스럽게 툭 던지듯이 하는 이런 정치적 행태는 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제3지대 이야기도 좀 중심으로 해서 이낙연 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친문과 그 친명 간의 이 싸움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됐습니까? 공천과 관련해서. 저는 민주당 상황을 보면서 이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당이 끊임없는 내부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친명 비명도 부족해서 이 그 친명들 범친명 그룹을 가지고 또 이제 친문 이렇게 하면서 예.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찐명이라고 자처하고 온갖 군데에 그 자객 출마를 감행하고 있는 소위 찐명 자처 의원들 있잖아요. 네. 이 현역 의원들은 사실은 자신들이 공천받고 국회에 들어간 거는 문재인 정권 시절입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지금 그 당 대표에 줄 서느라고 예. 저런 식으로 자기 본분도 잊어먹고 온갖 정말 험악한 말로 그 지금 있는 현역을 공격하면서 자기가 찐명이고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 자기가 출마한다 이런 식으로 아니 이재명 보고 살려달라는 얘기를 거꾸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네. 정말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 편치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